서울 한복판.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대학 캠퍼스를 스치며 나무숲을 휘날리고 있었다. 연우는 의과대학 정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채 움켜쥔 한 장의 종이 바로 퇴학 통지서였다.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번지고 있었다. 서울대학병원 부속의과대학. 그녀가 유년 시절부터 품어온 꿈의 시작점이자 이제는 끝이 되어버린 곳이었다. 그날 오후 낙엽이 길비를 떠돌던 그 시간에 연우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가 꼭 쥔 종이 위에는 냉정한 문구가 또렷했다. 무단으로 의약품 사용, 학칙 위반으로 인한 퇴학. 하지만 연우의 두 눈에는 두려움보다도 그날의 기억이 더 짙게 맺혀 있었다. 며칠 전 연우는 부속 병원의 실습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곳엔 스멀스멀 소독약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시간은 늦은 오후였다. 그때였다. 한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은 창백해져 갔다. 지금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처치하면 책임질 수 없어요. 지도교수인 서 교수님은 매서운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연우는 멈출 수 없었다. 가만히 서서 그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손을 떨면서도 약장을 열고 조심스럽게 심장안정제를 꺼내 그분께 주사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그 눈엔 감사의 빛이 맺혀 있었다. 고마워, 어린 아가씨. 그 한마디에 연우는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돌아온 대가는 퇴학 통보. 그날 이후 연우의 꿈은 바람처럼 사라질 뻔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서울 북촌의 한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기와집처럼 생긴 집으로 들어섰다. 그곳엔 그녀의 어머니 정순 씨가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그릇을 닦으며 다음날 시장에 팔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우야, 무슨 일이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연우는 말없이 통지서를 내밀었다. 정순 씨는 그것을 읽더니 이내 종이를 찢어버렸다. 학비 대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젠 다 허사잡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떨리고 있었고 연우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녀는 다 알 것 같았다. 가난과 고된 삶 속에서 네, 잠깐만이 고된 삶 속에서 혼자 딸을 키운 어머니였다. 연우는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반박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연우는 방구석에 걸려있던 헐거운 흰 가운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아니지? 아니지? 사람을 살렸는데 왜 잘못된 거지? 그녀는 그날 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손을 기억했다.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했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였다. 그날 밤 북촌의 골목길은 조용했다. 하지만 연우의 마음은 점점 시끄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되묻고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잘못이라면 이 직업은 왜 존재하는 걸까? 그녀는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여느 때처럼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시장으로 향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고 어스름한 빛 사이로 삶의 흔적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정순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준비해 손수레에 싣고 연우에게 조심히 말했다. 연우야, 오늘은 엄마 혼자서 장에 갈게. 너 좀 쉬어.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한켠엔 죄송함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고단한 손, 거칠어진 손등에 묻은 삶의 흔적이 그녀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날 오후 북촌 한쪽에서 작은 등불 축제가 열렸다. 연우는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축제 인파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붉은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붕어빵 굽는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전통악기의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연우의 무거운 마음에 잠시나마 온기를 더해주었다. 그때였다.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연우 쪽으로 달려오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르신 한 분과 부딪혔다.
조심해. 아이와 부딪힌 노인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땅에 쓰러져 신음했다. 사람들은 놀라서 멈춰 섰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119 불러야 하나. 속삭임만이 퍼졌다. 하지만 연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달려가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맥을 짚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목에 감아 천을 유지시키고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등을 두드렸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조금만 참아보세요. 연우의 손길은 떨렸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축제를 지나던 사람들 사이에선 여전히 웅성거림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들리지 않는 듯 오직 눈앞의 생명에만 집중했다. 몇 분 뒤 노인의 호흡이 서서히 안정되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희미하게 웃으며 연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연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강현우입니다. 노인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꼭 다시 만나러 올게. 반드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연우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여 괜찮습니다. 라고 답하고는 축제의 소란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연우는 여느 때처럼 좁은 골목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이미 시장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 중이었고 집안엔 고등어 조림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늦었구나. 어디 다녀왔니? 그냥 진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식사를 마친 후 연우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수첩을 꺼냈다. 자신이 의대를 처음 들어갔을 때 썼던 다이어리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릴 때 내가 아팠을 때 엄마가 동네 의원을 3번이나 돌았던 날. 그날의 기억 때문에 나는 의사가 되기로 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로. 연우는 수첩을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되지 못했지만 오늘 작은 선택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붙잡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불씨로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북촌의 골목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햇살이 지붕 위를 살며시 스치고 철제 우편함 위에는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다. 연우는 마당을 쓸며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 등불 축제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다. 내가 다시 만나러 올게. 그 말이 단순한 인사였을까?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긴 약속이었을까? 연우는 생각을 떨쳐내며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골목 저편에서 하나둘씩 검은 차량들이 조용히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차량이 아니라 대형 고급 세단이었다. 도사액은 짙은 회색, 유리창은 짙게 썬팅되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다. 무려 10대가 넘는 차량들이 북촌의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채 멈춰섰다.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어머, 저 차들 뭐야? 어디 국빈이라도 오나봐. 정순 씨도 놀란 얼굴로 집 밖으로 나왔다. 연우야, 무슨 일이니? 저 차들 우리 집에 올 리가 어차피 없잖아. 그 순간 맨 앞 차량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 연우가 도운 바로 그 노인이었다. 낡은 갈색 한복 위에 도포를 걸친 듯한 정갈한 복장. 그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왔다. 강현우 양이 이곳에 살지요. 연우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순 씨는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맞습니다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 웃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 깔끔한 양복 차림의 그의 아들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김윤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어제 구해주신 분입니다. 윤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려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뒷차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내려 꽃바구니와 상자들을 연우의 집 앞에 조심스레 놓기 시작했다.
그 안엔 감사 편지, 따뜻한 이불, 건강식품, 그리고 병원 관계자의 명함까지 함께 들어있었다. 이웃들은 이제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모두가 놀라 눈을 크게 뜬 채 연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순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 우리 연우가 한 건 그저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였던 시절에도 저런 마음을 가진 이는 드물었소. 그리고 그는 연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연우 양,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소. 그 이야기는 안에서 조용히 나누면 좋겠군요. 작고 오래된 연우의 집 안, 낡은 탁자 위엔 어머니 정순 씨가 조심스레 나온 따뜻한 보이차가 김을 피우고 있었다. 그 향은 진하고도 담백했으며 잠시나마 외부의 소란을 잊게 만들 만큼 평온했다. 노인은 조심스레 탁자에 앉았고 연우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의 아들 김윤재는 문 근처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순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딸 옆에 앉아 긴장된 얼굴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노인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우 양, 나는 젊은 시절 내내 서울 각지의 보건소와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했었소. 그러면서 늘 가슴에 품었던 하나의 소원이 있었지요. 그는 연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은퇴를 하고 나서야 그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소.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는 무료 진료소를 하나 세우는 것. 허름해도 괜찮고 규모가 작아도 좋소. 단지 그 마음 하나만 진심이면 되는 곳. 연우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를 바라봤다. 무료 진료소. 그 단어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어제 축제에서 나를 살려준 당신을 보고 난 확신이 들었소. 이 사람이라면 내 꿈을 이어줄 수 있겠구나. 정순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잠깐만요. 저희 연우는 의대도 졸업 못했고 지금은 학교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무슨 진료소를 맡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노인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말렸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 일은 자격증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연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그녀는 여전히 불완전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자격도 경험도 없어요. 엄마도 반대하고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네는 중심이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도울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시 공부할 기회도 마련해주겠소. 순간 연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서머이야 공부원등에 추워졌다 하긴.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진짜 제가 해도 될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연우 양, 당신은 이미 시작했소. 생명을 향한 마음은 누구보다 앞서 있지요. 정순 씨는 묵묵히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 연우야. 네가 이 일을 한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꼭 약속해줘. 네가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끝까지 이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연우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그날 밤 연우는 잠들지 못했다. 작은 방 안 창문 너머로 비친 달빛 아래 그녀는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펼쳤다. 그날의 기억이 또렷했다. 엄마가 그녀를 등에 업고 새벽녘까지 약국을 찾아다녔던 날들. 아픈 이웃에게 찬물이라도 닦아주며 위로하던 외할머니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다시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연우는 펜을 들어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무료 진료소.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이곳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장소가 될 거야. 며칠 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공터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바로 연우가 맡기로 한 무료 진료소의 터전이었다. 아직 허름한 빈 땅일 뿐이었지만 그곳엔 분명 무언가가 시작될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연우는 공터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엔 노트와 치운 노트와 펜을 쥐고 있었고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진료실은 이쪽, 약 보관실은 저쪽, 휴게 공간은 꼭 있어야 해. 낡은 운동화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익숙한 자전거 소리가 들려왔다. 랭랭하는 종소리와 함께 등장한 이는 바로 며칠 전부터 자주 그녀를 도와주던 남자, 김윤재였다. 자전거 바구니엔 작은 나무 상자가 담겨 있었고 그 안엔 할아버지 김종백이 평생 모아온 의약품과 도구들이 있었다. 오래된 청진기, 손때 묻은 의료 가방, 사용 설명이 빼곡히 적힌 수첩까지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윤재는 상자를 들고 와 연우에게 건넸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당신이라면 쓸 줄 안다고 하셨어요. 연우는 상자를 열어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걸 제가 써도 되는 걸까요? 윤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당신 손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며칠 뒤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날 근처에 사는 몇몇 주민들이 몰려와 시끄럽게 항의했다. 아니, 이 조용한 동네에 진료소가 웬 말이오. 게다가 저 아이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거 소문 다 났소. 연우는 조용히 그들 앞에 섰다.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눈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맞습니다. 저 퇴학당한 의대생입니다. 그렇지만 한 생명을 살렸고 지금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뒤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이가 누구냐고요. 저를 살린 아이요. 모두가 돌아보자. 지팡이에 의지해선 김종백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보다도 이 아이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진료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누구보다 연우의 어머니 정순 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연우 옆에 서서 말했다. 이 아이 제 딸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착해서 늘 자기를 희생해요. 이제는 한 번쯤 세상이 그 착함을 받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 말에 몇몇 주민들은 머쓱하게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한 노부인이 나섰다. 나 여기 허리 아파서 병원 전에도 못 가봤어. 공짜라면 한 번쯤 받아보고 싶네. 그 말에 몇몇 이웃들도 따라 말했다. 나도 무릎이 쑤셔요. 그럼 한번 들러볼까? 그 순간 연우는 확신했다. 이 진료소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해가 저물 무렵 공터에 작은 간이 천막이 세워졌고 연우는 윤재와 함께 첫 진료 준비를 시작했다. 조용히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연우는 속삭였다. 이름은 마음의 진료소 어때요? 윤재는 조용히 웃었다. 좋네요.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마음의 진료소는 그 어떤 화려한 간판도 없이 소박한 천막 아래에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첫날 북촌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진료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플라스틱 접이식 의자 몇 개, 김종백 노인이 기증한 오래된 진료 도구들, 그리고 연우가 직접 송을씨로 쓴 진료 접수 중입니다 라는 종이 팻말. 그 작은 시작은 마치 조용한 새벽처럼 작지만 단단했다. 다음 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문을 열며 부르자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온 이는 허리가 굽은 노부인이었다. 그녀는 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을 내던 분이었고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괜찮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연우의 목소리는 마치 담요처럼 포근했다. 노부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약이라도 하나 주면 좋겠는데. 연우는 자세히 진찰하고 천천히 손으로 다리 혈자리를 눌러주며 설명했다. 이건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약보다는 매일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사지를 해보세요. 가능하시다면 제가 정기적으로 들러볼게요. 노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겠다고 말해준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마워요. 그냥
괜찮다고 하고 살았는데 연우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사람이 괜찮다고 말할 땐 사실 괜찮지 않을 때가 많죠. 그 말은 사실 연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괜찮다고 말하며 버텨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진료소에는 하루에 많게는 10명, 적게는 2~3명의 환자들이 오갔다. 도시의 외딴 구석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 아픈 아이의 엄마, 배달 노동자, 그리고 언젠가 의사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연우를 보며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연우는 듣고 기다리고 공감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소란이 진료소 밖에서 벌어졌다. 한 남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병원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연우는 침착하게 아이를 눕히고 맥을 짚으며 상태를 확인했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 연우는 순간적으로 의료 가방을 열어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호흡기가 좁아지고 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처치할게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누르듯 진정시키고 정확하게 약물을 투여했다. 몇 분 후 아이의 호흡은 점점 안정되었고 얼굴에 홍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우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제 전부예요. 연우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를 전부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기억했다. 자신이 의대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던 날을 엄마가 숨가쁘게 들고 뛰어왔던 해열제를 삼키며 말했던 그 다정한 말. 네가 괜찮아져야죠. 엄마도 살아.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연우를 움직이고 있었다. 진료소 한쪽 벽에는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걸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누나가 웃고 있고 그 옆엔 고마워요. 마음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재는 조용히 그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 선생님, 이제 당신의 이름이 생겼네요. 연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 내내 매서웠던 북촌의 바람도 어느새 부드러워졌고 진료소 앞 화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마음의 진료소는 이제 작은 바람처럼 소문이 퍼져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생겼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었고 누구나 가슴속 깊은 곳엔 말하지 못한 고통 하나쯤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연우는 진료소 마당에 나무 벤치를 하나 두었다. 의자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가 직접 망치질을 하며 벤치를 완성하던 중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김윤재였다. 그는 예전처럼 자전거를 타고 도착해선 못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오늘도 자전거로 왔어요. 기름값은 아껴야죠. 대신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진료소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때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아이들의 무리가 보였다. 선생님, 오늘도 우리 할머니 진료해 주실 거죠? 선생님, 저도 감기약 또 받아도 돼요. 연우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오늘은 따뜻한 유자차도 준비해놨으니까 진료 끝나고 다 같이 마시자. 그 순간 마당에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들꽃이 흔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속에 번졌다. 그날 저녁 진료소 한쪽 벽에 편지 한 통이 붙었다. 서툰 글씨체로 적힌 글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병원보다 더 따뜻한 이곳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이 있어 이 길을 걷습니다. 연우는 그 글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벽에 기대어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들이 있어서 나도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어요. 그녀는 아직 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 아픈 이의 손을 잡아주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 곁에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연우는 매일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의사가 되었다고 수고노치의 둘이 의사가 되었다고. 그리고 언젠가 그 누군가가 다시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진료소의 불을 오늘도 켰다. 어느새 우리는 강연우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떠난 한 젊은이가 사람을 살린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다시 일어서고,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 진심으로 생명을 대하는 따뜻한 손길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짜 의사란 과연 누구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서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고 지냈던 연대와 공감,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북촌의 골목 끝에서 시작한 작은 불빛은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등불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나 연우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연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더 깊은 이야기, 더 큰 갈등, 그리고 더 따뜻한 만남들이 곧 찾아올 거예요. 2부를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보고 싶어요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연우의 다음 걸음을 기다려요. 고맙습니다.